한승연의 위안 전문역 1종 환리스크 관리 제8강 순서고요. 오늘은 신문 기사를 해석 한번 해보죠.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석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위안 전문역 1종 정도 되면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우리 고객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다른 어떤 신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슨 서적 같은 걸 읽을 때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거 오래전에 기사이긴 한데, 좋은 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스크랩 해놓은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엔화 대비 원화의 환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율은 우리가 국내에서 구할 때는 엔은 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락세니까 여기에 숫자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게 숫자가 작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죠? N1 환율은 오전 9시에 개장 직후 전날보다 7원 떨어진 이게 999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999. 이 전날에는 얼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1006원이 됐다는 얘기, 이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6원이 7원이 떨어져서 999원으로 갔다. 이 우리가 이제 환율의 상승 하락을 얘기할 때 이 앞에 나온 이 픽스트 커런시 이의 그 가격을 원화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원화 가격이 많아지면 올라간 거고 적어지면 작아지면 환율이 떨어졌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했죠. 국제시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국제시장에서는 달러 대 엔 이렇게 하는데 이 마찬가지 이게 150엔이 하다가 이게 160원으로 되면은 환율이 올라갔다는 거고 140원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엔화의 강세를 의미하는 거다.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엔화의 환율이 떨어지면 세계 상품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엔화 대 원화의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게 뭡니까? 원화가 강세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수출자한테 불리하죠. 그죠? 그래서 100엔당 수출하면 1,000원을 받아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떨어져갖고 500원밖에 안 된다. 그럼 수출자한테 불리하잖아요. 또 다른 방법은 무슨 얘기 있었죠? 일본에서 제품을 100엔만 받을 거를 환율이 이렇게 500원을 떨어지면 200엔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타산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수출자한테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 영향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한국에 따르면은 0.1% 수출이 매출이 감소했다 이거죠. 반면 원엔 환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일본을 여행하는 한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그죠? 일본에 가서 100엔짜리 물건을 사려면 1,000원어치를 받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500원만 받고 가면 되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와, 굉장히 이제 싸게 느껴지는 거죠. 구매력이 커진 만큼 원화의 구매력이 커진 만큼 일본 여행 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반대로 어떻게 되죠? 일본에서 한국 오는 사람은 줄겠죠. 부담이 크니까. 그죠? 그래서 환율이 그렇게 그 떨어지는 바람에 관광객이 26%나 늘었고 또 일본 물품을 싼 값에 들여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국내 수입 업체들도 이득을 본다. 그죠? 네. 종전에는 100엔짜리를 1,000원에 사왔는데 지금 500만 주고 사도 되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이게 1,200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1,000원을 샀다가 1,200에서 200원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700원이 남으니까 일본에서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엔 환율은 지난해 중반까지 1,400원 사이를 오르내렸다. 그런데 일본 아베 정권이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엔화 약세 정책,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정책적인 요인에 보면 아베노믹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죠. 아베노믹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적극적인 엔화 역사 정책을 구사하면서 엔원 환율이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탔고 결국 천원선이 무너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외환 당국, 외환 당국 관계자는 급 나가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왜 우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죠? 또 다른 경제적인 그 요인도 있겠죠. 그래서 미시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구두 개입에 나섰다. 이게 우리 딜러들은 이거 오랄이라고 그러는데, 오랄. 원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인터벤션이라고 하고, 어, 파인 튜닝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스무딩 오퍼레이션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이게 다시는 인터벤션이에요, 다.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 달러를 사거나 팔거나 해서 시장을 조작하는 방법도 있고,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서 이 말로 딱 구두 개입해도 시장이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중앙은행이 힘이 세잖아요. 근데 이걸 구두 개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게 구두 개입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 우리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하지만 외환 당국으로서는 마땅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 왜 그럴까요? N1 환율은 원화와 엔화의 교환 거래를 통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내 외환시장에서 에, 달러 대 원화 이거는 그 다음에 차이니스 유안화 대 원화는 이거는 외국한 중개회사가 있죠. 중개회사.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주택거래 할 때는 복덕방 같은 곳인데 각 은행들이 여기다 물건을 뭐 사고 싶은 사람 나는 얼마 사겠다. 팔고 싶은 사람 얼마 팔겠다. 이렇게 해서 직접 거래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엔화인 경우에는 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결정된다고 그랬죠? 달러, 엔달러 환율과, 이건 뭐예요? 국제시장에서 달러 대 엔화의 환율과, 그죠? 그 다음에 국내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달러 대 원화의 환율, 이 두 개에 의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교차 환율. 예, 교차 환율에 의해서 구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N1 환율을 올리려면 N달러 환율 상승폭 이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이게 이제 시장 경고로만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시장의 힘이라는 것은 이 개입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시장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중앙은행도 펀펀히 져요. 그래서 이 N 대 원화의 환율을 올리려면은 국내 시장에서 이걸 개입을 해서 올릴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국제시장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달러에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어요. 개입해서 의미가 없어요. 미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N 대 원 환율은 이런 식으로 교차 환율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장 개입이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공부했습니까? 달러 대 원화의 환율은 시장 평균 환율로 우리가 된다고 공부했죠. 여기 유안화도 그렇고요. N 환율은 교차 환율로 자동으로 산정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N 달러라고 원 달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달러, N 달러, 원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 N 달러, 원 달러 이게 관습적으로 이렇게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실제 시장에서의 환율 표시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외환시장에서 원대 엔화 환율이 900원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전망이죠, 전망 어디까지나. 그렇게 뭐 불가피하다 뭐 누구도 이렇게 확신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엔화 약세 의지가 무척 강하다. 이게 뭐예요? 아베노믹스에 의한 거죠.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 반면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생기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방향이 맞춰졌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화 가치 상승. 원화의 가치 상승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환율, 달러 대 원화, 엔 대 원화, 이런 확률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원화 가치 상승이잖아요. 원화 가치. 그래서 원화 가치는 하락보다 상승 쪽에 방향이 맞춰 있어서 N 원엔 환율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이 환율은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정책적 요인하고 시장의 환율 추세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문을 보더라도 이런 내용들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위안 전문역 일종 굉장히 멋있는 자격증이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